저희는 먼저 제목이 착한 교육 나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마음에 꿈을 가지고 여기 대학에 요 사회적 기업 대학에 할 때부터 꾸준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 세분화를 보면 유아부터 초등, 다문화, 특수아동, 주의력 결핍, ADHD 아동, 심리정서적 문제 있는 아동, 폭력성 문제 아동.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학교에서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그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당에 모여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반별로 들어가서 1년에 2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 어떤 교육을 했는가 이게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육을 성폭력 상담소에서 맡았는데 상담소에서 인력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이미 35명의 인력을 교육을 이미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YWC에 의뢰를 줘서 그 교육이 이미 강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는 지역사회 청소년하고 교사, 학부모, 학교를 매개체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공 가치는 비전 확립, 심리 안정, 그리고 인성교육. 처음부터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나밖에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함께 나누면 행복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도 하고 폭력 예방도 시키고 학습 향상,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학습 향상은 아무리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되지만 또 못하면 또 안 돼요. 중간은 따라가야 되니까 너무 부실한 아이들은 정말로 싼 과외비로 지금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학원을 못 보내거나 과외를 못 시킨 아동들, 그 취약계층 아동들을 학습 그 싼 가격으로 과외나 또는 학습 저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학습 향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 활동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숲 활동을 하려고 해요. 우리 남양주에서는 가장 저는 늘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 어디죠? 광릉 수목원. 수목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충령산 거기 또 휴양림도 굉장히 큰 자원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 날 매주 쉬잖아요. 작년까지는 월 2회 쉬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쉬어요. 그러면 그 학교,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토요일이 걱정이래요. 아이들을 어떻게 놀리고 어떻게 데려갈까. 그거를 제가 전략을 해서 숲 활동으로 해서 아이들이 서로 놀이 활동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서로 자기들에게 미션을 줘서 서로 풀어볼 수 있고 자연과 함께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강사 양성이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할 수 있고 영어나 수학, 외국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이렇게 해서 영어 같은 거 과외도 공부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전문 인력, 핵심 자원으로서는 전문 인력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또 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핵심 파트너는 학교하고 공공기관 심리상담센터, 그다음에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경력 단절된 여성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10년, 15년 아이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나와서 사회활동을 안 했던, 정말로 수준은 대학교 이상 다 나와서 실력 있는데 집에서 쉬는 그런 여성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살림만 하는 여성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끌어내서 어떤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절이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를 해서 더 확실한 그거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용 구조를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 교육비, 관리비. 그 다음에 수익 흐름은 이제 정부 지원도 물론 받아야 되겠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것도 학교 교육을 나가면 교사 몇 명이 1시간당 얼마 이렇게 교육비가 나옵니다. 그런 교육이 있고 또 일반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있고 또 숲 체험 활동을 하면 체험 활동비를 각각의 아이들에게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여러 번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세요?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흐름이 아주 쭉 이어지죠. 근데 이제 왜 요게 이제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포스트잇을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 활동을 하는데 포스트잇 색깔이 하나잖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고객에 대해서 또는 유아의 고객에 대해서 이게 다를 거라고요. 그죠? 그건 다른 색깔을 써서 그 공통적인 색깔은 넣고 각각의 다른 색깔을 쓴다면 초등학교 고객을 대상으로는 인성 서비스에 여기는 얘네들이 뭐를 잘할까, 어떤 채널이 먹힐까, 그리고 얘네들하고 관계는 초등학생이 맞는 고객 관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고객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전략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혼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체로서 완벽하게 개념적인 건 잡혔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매치시키는 거죠. 실행 계획을 직접 짤 때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핵심 자원을 전문 인력을 양성을 어떻게 할까? 전문 인력 어떤 인력이 필요할까? 어떻게 양성할까? 스카우트할까? 우리가 키울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활동도 마찬가지로 숲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이 뭐고 수요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비용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장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이만한 폼 넣고 보려니까 저기 치고 저기 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툴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팀.